충견이 밝혀낸 가족의 비밀. 멈춰, 바둑아. 성민의 다급한 외침이 4월의 서늘한 산바람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하지만 바둑이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지 않았다. 찰칵, 찰칵, 찰칵. 삽살개 바둑이의 앞발이 무섭게 흙을 파헤쳤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에 흙먼지가 뒤덮였고 거친 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10개월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개가 갑자기 이런 힘을 발휘하다니. 형님, 바둑이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동생 성준이 당황한 얼굴로 외쳤다. 할아버지 기일을 맞아 성묘를 온 가족들은 바둑이의 돌발 행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둑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발톱에서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팠다. 마치 그 아래에 반드시 찾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이상해. 정말 이상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성민은 15년 경력의 수의사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동물의 본능이 이토록 강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때였다. 툭! 바둑이의 발톱이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바둑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길고 애절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10개월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뭐가 있는 거지?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들여다봤다. 흙 사이로 하얀색 물체가 보였다. 이 순간 성민은 알지 못했다. 바둑이가 파헤친 이것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일장 10개월의 침묵. 여보, 바둑이 저 상태로 정말 괜찮을까? 아내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성민은 병원 창문 너머로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바둑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개월. 예전의 바둑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5살 삽살개는 이제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았다. 밥은 먹었어? 겨우 몇 입. 수진의 대답에 성민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 수의사로서 수많은 동물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자기 집개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형, 계속 이래도 되는 거야? 동생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학교 교사인 성준의 눈에도 바둑이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성민은 지난 10개월 동안 바둑이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신체적으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동료 수의사들도 같은 말만 반복했다. 반려동물 상실증후군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바둑이는 더 심하게 무기력해졌다. 체중은 사케이주이나 줄었고 윤기 나던 털은 푸석푸석해졌다. 할아버지랑 바둑이는 정말 각별했지. 성준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할아버지와 바둑이의 관계는 특별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가면 바둑이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할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바둑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달려왔다. 바둑이는 영특한 녀석이야.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성민은 마당으로 나가 바둑이 옆에 앉았다. 차가운 4월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바둑아, 할아버지 그립지? 바둑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성민은 바둑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버린 등뼈가 손에 닿았다.
나도 그리워. 정말 많이. 그때 바둑이가 처음으로 성민을 돌아봤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바둑아? 하지만 바둑이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성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작 바둑이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바둑이에게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 기일 성묘를 앞두고 수진이 제안했다. 바둑이도 데려가는 게 어때? 할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성민은 그때 알지 못했다. 그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장 산소에서 벌어진 일. 바둑아, 차 타자. 성민이 부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0개월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바둑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반응하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바둑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로 다가왔다. 바둑이가 나오네. 성준도 신기해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바둑이의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차로 50분을 달려 산소에 도착했다. 바둑이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계속 주시했다.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바둑이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수진의 말이 맞았다. 바둑이의 눈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도 섞여 있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바둑이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산소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시작했다. 바둑이는 자유롭게 놓아줬다. 바둑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성준이 말하자 바둑이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봤다. 한참을. 바둑이도 할아버지 그리웠나 보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성민은 제사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찰칵, 찰칵. 바둑이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다. 바둑아, 뭐 하는 거야? 성민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바둑이는 앞발로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렸다. 10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였다. 바둑아, 그만해. 성준이 달려가 말렸지만 바둑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땅을 팠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땅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왜 저러는 거야? 수진도 당황했다. 바둑이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다. 10개월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개가 갑자기 이런 힘을 발휘하다니. 바둑이의 눈에는 절박한 빛이 돌았다.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이.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온몸에 땀이 배어 털이 젖었다.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성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말 그랬다. 바둑이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성민과 성준이 함께 바둑이를 억지로 끌어안았다. 바둑이는 발버둥 쳤지만 두 사람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다. 진정해, 바둑아. 성민이 바둑이를 꽉 안으며 달랬다. 하지만 바둑이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둑이가 파던 자리를 보니 조금 파인 흔적이 있었다. 설마. 성민의 마음 한편에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바둑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
결국 바둑이를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다. 하지만 바둑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바둑이는 이상했다. 마당을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10개월 동안 들어보지 못한 강렬함이었다. 이웃들도 나와서 볼 정도였다.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바둑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던 모습.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바둑이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3장 결단.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다들 어제 바둑이 행동 봤지?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뭔가 이상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바둑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동물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둑이의 행동은 그런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았다. 솔직히 확인해보고 싶어.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파묘를 하는 건 어떨까? 정적이 흘렀다. 형,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성준이 물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바둑이를 다시 생각해봐. 10개월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만 갑자기 절했던 게 우연일까? 그리고 바둑이야. 얼마나 영특한데. 할아버지랑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데. 성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할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게 할아버지를 위한 일인지도 몰라. 그렇게 파묘를 결정했다. 사장 진실.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한 삽씩 떠낼 때마다 성민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말 뭔가 나올까? 한참이 지났을 때 직원 한 명이 멈칫했다. 이건 뭐가 나왔나요? 성민이 다가갔다.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민은 깜짝 놀라 무덤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작은 하얀색 유골함이 있었다. 가족분들이 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다.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한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지우.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2000년생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23살. 정말 젊은 나이였다. 보통은 화장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네요. 언제 묻힌 건지 알 수 있나요? 흙의 상태로 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10개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성민은 즉시 신고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유골함을 임시 보관했다. 한지우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바둑이가 맞이했다. 신기하게도 바둑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바둑아, 너 알고 있었구나. 성민이 바둑이를 안으며 말했다. 바둑이는 성민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신원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동명이인도 많고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하겠습니다. 혹시 짐작되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성민은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누구지?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최 선생님. 최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었다. 성준아, 최 선생님 연락처 있지? 응, 있어. 왜? 혹시 최 선생님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즉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 성민 씨. 어떻게 지내세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섞였다.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다.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아버님 관련해서요?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그럼 조만간 갈게요. 오장 고백. 며칠 후 최 선생님이 집을 찾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둑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달려나갔다. 그리고 최 선생님과 바둑이가 눈을 마주쳤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최 선생님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어머, 바둑아, 잘 지냈니? 바둑이는 꼬리를 흔들며 최 선생님에게 달려가 다리에 몸을 비볐다. 바둑이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네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다. 바둑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제가 할아버님 돌봐드릴 때 항상 곁에 있어줬거든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최 선생님이 물었다. 성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다. 사실 얼마 전에 바둑이가 산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파묘를 했는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최 선생님의 얼굴색이 변했다. 파묘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한지우라는. 그 순간 최 선생님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하지만 최 선생님은 계속 바닥에 앉아 계셨다. 저는 죄인이에요. 침착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최 선생님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깊은 후회가 가득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네, 한지우. 제가 묻었어요. 왜요? 왜 그런 일을? 한지우는 제 아들이에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최 선생님의 긴 이야기가 시작됐다. 육장 아픈 진실. 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최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달고 살았죠. 8살, 14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번의 큰 수술을 받았어요. 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우 아버지는 지우가 15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아픈 아들을 키워야 했죠. 최 선생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집도 팔고 보험금도 다 쓰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래도 병원비가 모자라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했죠. 그때 우리 할아버지 간병을 하신 거군요. 네. 할아버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달 도움을 주셨고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최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지우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의대에도 합격했고 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쓰러졌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응급수술이 필요했는데 수술비가 6천만 원이었어요.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치면 8천만 원. 그 큰 돈을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높았지만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로. 그래서 어떻게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가장 간소하게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 최 선생님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봉안당 비용도 없었어요. 집도 압류당할 상황이었고 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신 거군요. 네. 할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내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최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날 밤 혼자 산에 오르신 거군요. 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손전등 하나 들고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할아버님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지우를 묻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라고 말하면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다.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그때 바둑이가 조용히 일어나 최 선생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최 선생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바둑아. 바둑이는 최 선생님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다. 선생님.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우도 우리 조카나 마찬가지고요. 최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선생님이 할아버님을 그렇게 돌봐주셨는데요. 지우를 할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떨까요? 성민의 제안에 최 선생님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7장 안식. 며칠 후 지우를 할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다. 최 선생님은 이른 아침부터 오셨다. 검은색 한복을 단정히 입고 하얀 백합 한 다발을 들고 계셨다. 지우야, 미안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곳에 모셔드릴게. 바둑이도 그날은 달랐다. 평소보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성민의 가슴이 뭉클했다. 10개월 전 바둑이가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로웠다. 바둑이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성준이 바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둑이는 특별한 녀석이니까. 성민이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다. 최 선생님은 한참을 할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셨다.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도 무덤 앞에 서서 묵념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최 선생님은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지우도 저희 조카로 여기고 잘 돌볼게요. 지우의 안식처는 가족들이 직접 만들었다. 할아버지 무덤 옆에 정성스럽게 자리를 마련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작은 봉분이 완성됐다. 10개월 전 최 선생님이 혼자 급하게 파던 자리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안치했다. 지우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10개월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주변을 정리했다.
할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봉분도 다듬었다. 최 선생님은 가져온 백합을 한 송이씩 올려놓으셨다. 지우야,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와 지우에게 드리는 마음 깊은 인사였다. 8장 새로운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선생님은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바둑이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다. 10개월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해결되어서인지 표정도 훨씬 밝았다. 바둑아, 이제 마음 편하지? 성민이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바둑이는 성민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선생님, 성민이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예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일기장을 펼치니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용은 최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지우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런데 하나 가족들도 몰랐던 내용이 있었다. 2023년 6월 1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최 선생님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다. 내 재산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지만 그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말할 수가 없다. 선생님,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성민이 말했다. 할아버지 뜻을 저희가 이을게요. 할아버지가 선생님에게도 재산을 나눠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최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떡해. 선생님, 이것도 할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성준이 일기장을 보이며 말했다. 거절하시면 오히려 할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저희보다 할아버지를 더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선생님이 힘드신데 저희가 도와야죠. 결국 최 선생님은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셨다. 할아버지 재산의 일부였지만 최 선생님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선생님, 그렇게 고마우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최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고마워하셨다. 몇 주가 지났다. 최 선생님은 빚을 모두 갚으시고 작은 집도 마련하셨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다. 이제서야 편안한 미소를 보이셨다. 정말 꿈만 같아요. 최 선생님이 집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선생님, 혹시 바둑이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바둑이를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바둑이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혼자 계시고 바둑이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요. 최 선생님은 바둑이를 바라보셨다. 바둑이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최 선생님 곁으로 다가갔다. 바둑아, 선생님하고 같이 살래? 바둑이는 꼬리를 흔들며 최 선생님의 손을 핥아주었다. 마치 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좋아요. 저도 바둑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둑이는 최 선생님과 함께 살게 됐다. 9장 1년 후. 바둑이가 떠나는 날 가족들은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됐다. 바둑아, 선생님 잘 모셔드려. 성민이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둑이는 성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작게 짖었다. 알겠다는 듯이. 자주 보러 올게, 바둑아. 성준도 바둑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날 이후
최 선생님과 바둑이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갈 때마다 둘 다 행복해 보였다. 바둑아, 산책 가자. 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바둑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다. 바둑이가 정말 건강해졌네요. 성민이 말했다. 바둑이의 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표정도 훨씬 밝았다. 저도 바둑이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1년이 흘렀다. 할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다. 이주기 성묘 전날 밤 가족들은 모두 최 선생님 집에 모였다. 내일이 할아버지 이주기네요. 성민이 말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최 선생님이 바둑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바둑이는 최 선생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다. 바둑아, 내일 할아버지 뵈러 가자. 바둑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다. 아직도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함께 산소를 향했다. 최 선생님과 바둑이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였다. 4월의 산은 정말 아름다웠다. 곳곳에 봄꽃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할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예쁘게. 이 꽃들은 언제 자연적으로 핀 것 같네요. 정말 예쁘네요. 마치 할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최 선생님도 말씀하셨다. 지우야,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바둑이가 갑자기 일어나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불안해하거나 파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걷는 것이었다. 바둑이가 인사하는 것 같네. 바둑이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가족들 앞으로 왔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다. 할아버님, 바둑이가 인사드려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바둑이는 한번 짧게 짖었다. 정말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무덤 위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네요. 할아버지, 지우야,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바둑이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에필로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의 마음이 따뜻했다. 정말 좋은 성묘였네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바둑이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다. 그날 밤 성민은 많은 생각을 했다. 2년 전 바둑이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고 최 선생님과 지우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바둑이가 있었다. 바둑아, 고마워. 성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와 지우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한 마리 영특한 개가 그 진실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끝.